2022년 초 당진의 철강 관련 기업에 다니던 30대 직장인 이현성 씨. 그는 도시의 심장인 제철소처럼 자신의 삶도 단단하고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진의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시절,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는 생각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은 채운동에 위치한 준공 9년차 581세대의 당진 채운동 푸른마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신도시의 미래, 무엇보다 당진의 강력한 산업 기반이 이 아파트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죠. 마침내 2022년 2월,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10층에 위치한 84타입 아파트를 당시 최고가인 3억 3,900만 원에 계약합니다. 하지만 그가 굳게 믿었던 철강 경기는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차갑게 식어갔고, 영원할 것 같던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흐른 2025년 8월, 그가 꿈을 걸었던 아파트의 저층 매물이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자산 1억 원 이상이 약 32%의 하락률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 가장의 꿈을 무너뜨린 이 32%의 하락은 과연 한 개인의 성급한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철강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도시의 운명을 걸었던 구조적 리스크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일까요? 현재 충청남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평균 매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불황형 상승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거래는 줄어든 반면 수요가 일부 신축 단지에만 집중되며 가격을 끌어올려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당진시 역시 이 거시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최근 월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충남 전체보다 더 가파른 단기 냉각 신호가 포착됩니다. 이는 당진 시장이 광역 시장의 흐름과 자체적인 변수가 맞물리며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충남 시장의 단순한 축소판이 아니라 자체적인 동력과 리스크에 의해 변동성이 증폭되는 독립적인 시장 단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제철로 대표되는 철강 산업에 대한 깊은 의존도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수요 기반인 동시에 관련 산업의 경기에 따라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속에서 당진시 내부 시장은 신흥 주거지와 구도심 간의 거대한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끄는 상승 주도 단지들과 가격 조정의 우려를 보이는 단지들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진의 상승 흐름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입니다. 바로 수청지구로 대표되는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이곳의 상승은 단순히 신축이라는 키워드를 넘어 당진의 미래 개발 계획과 맞물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는 수요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지가 바로 수청동 호반서밋 시그니처 1호 준공 2년차 998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2025년 7월 84타입 18층이 4억 4,8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저점 대비 무려 59%나 회복한 수치로 연간 매매가 상승률 역시 16%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호반서밋 시그니처 1은 저점 대비 44% 회복했고 당진 센트레빌르 네블루 1차는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당진 수청 알라비발디 캠퍼스는 거래량이 50% 증가하는 등 수청지구 내 다른 신축 단지들 역시 유사한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이는 이 지역이 당진 부동산 시장의 성장축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승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수청지구는 당진시가 계획하는 행정, 교육,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입니다. 기존 구도심의 노후화와 달리 쾌적한 공원, 신설 학교, 잘 정비된 상업시설 등 압도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강 산업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구도심을 떠나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이것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 것입니다. 반면 신흥 주거지가 비상하는 동안 구도심은 인구 유출과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뚜렷한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축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겪는 구조적 하락은 특정 단지의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원당동 당진청구 아파트로
1997년에 준공된 이 단지의 84타입은 과거 최고가 대비 무려 49%나 하락하며 사실상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자산 가치의 소멸에 가까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가격 하락의 원인은 도시의 성장 동력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청지구로 인구와 상권이 쏠리면서 원당동을 비롯한 구도심은 급격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에 가까운 아파트의 노후화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없이는 자산 가치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수요는 유입되지 않고 기존 거주자마저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격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당진청구뿐만 아니라 읍내동 벽사는 30%, 채운동 신당진이하는 26%, 읍내동 코오롱하늘채는 27% 하락하는 등 구도심의 다른 구축 아파트들도 비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진 시장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거대한 개발 계획들이 무르익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갭 투자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처럼 양극화가 뚜렷한 시장에서 갭 투자는 장밋빛 기회와 치명적인 함정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갭 투자의 매력과 리스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지가 바로 원당동 파크빌 1차로 2005년 준공된 이 단지의 84타입은 평균 매매가 약 1억 8,500만 원, 평균 전세가 약 1억 6,700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무려 90.3%에 달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 실투자금은 단 1,787만 원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으로 이처럼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은 분명한 기회 요인처럼 보입니다. 비록 구도심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저렴한 주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수요가 꾸준하니 높은 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이는 투자자에게 극단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6.27 대책은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언제든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진시가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수도권과 동일하게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1,787만 원이라는 숫자는 규제의 무풍지대가 주는 달콤한 기회인 동시에 정책 확대 시 가장 먼저 회수될 수 있는 위험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읍내동 당진 1차 푸르지오는 실투자금 약 3천만 원, 원당동 당진 원당주 공그린빌은 실투자금 약 2,646만 원으로 다른 갭 투자 유망단지들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안정적인 전세 수요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수요의 기반이 단일 산업과 구도심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외부 정책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당진 시장이 신축과 구축, 신흥 주거지와 구도심을 기준으로 극명한 양극화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가치만큼이나 앞으로 당진의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미래 개발 계획의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지역별로 다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순히 발표만 무성한 계획이 아닌 당진의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계획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당진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동력은 마침내 지난 2025년 상반기 현실이 된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당진이 단순한 산업 배후도시를 넘어 서울 수도권까지 40분에서 50분대에 통근 가능한 도시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90.1km를 잇는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당진 합덕역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는 인구 유입과 자산 가치 상승에 결정적 촉매제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당진의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성문국가 산업단지 활성화 및 당진항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비전은 초대형 국가산 땅과 환왕해권 물류 거점인 당진항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과 물류의 중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약 1200만 제곱미터의 선문산당과 689억 원이 투입될 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 단지가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막대한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분양률에 비해 실제 기업 가동률은 아직 낮아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SK렌터카가 주도하여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을 한 곳에 모으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 9조 6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이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지만 최근 앵커 기업인 SK렌터카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당진시 개발 계획 중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갭 투자는 소액 투자의 기회 이면에 역전세와 정책이라는 리스크를 품고 있습니다. 시장의 양극화, 미래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그리고 갭 투자의 위험성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복잡한 변수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당진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산업 경기가 아닌 장기적인 도시 구조 변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철강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당진이 철강 도시를 넘어 항만 물류, 미래 모빌리티, 청정수소라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6.7 대책이 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정조준한 만큼 다음 규제 대상이 비수도권 과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시의 큰 그림을 믿더라도 정책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개발 발표가 아닌 실제 인구 이동을 추적해야 합니다. 각종 MOU나 계획 발표보다 실제 읍면 동 단위의 인구 순유입 데이터가 훨씬 신뢰도 높은 투자 신호입니다. 전국적인 지방 인구 감소 속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은 진짜 수요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정부가 전입 의무를 강제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할수록 화려한 계획만 있고 실제 거주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장의 양극화를 인정하고 둘 중 하나의 전략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당진 시장은 신흥 주거지와 구도심 간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수청지구 신축 중심의 모멘텀 전략을,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선점하고 싶다면 구도심 재개발 가능성을 노리는 가치, 역발상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6.27 대책과 같은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수요가 확실한 신축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모멘텀 전략의 안정성은 강화되지만 역발상 전략의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요가 검증된 수청지구 같은 코어 자산에 나머지 20에서 30%를 합덕읍처럼 미래 잠재력이 큰 새틀라이트 자산에 배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개발 지연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보았던 한 가장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급한 판단이 낳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도시의 구조적 리스크와 미래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단기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석한 도시의 구조적 변화와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원칙을 세워 대응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